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선 우여곡절 끝에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구청장이 제안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아닌 민주당 의원 주도로 만든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건데요. 구청은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의 조성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안한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3명의 의원과 민주당 김덕현 의원, 안양식 의원이 찬성했습니다. 남은 것은 본회의 의결.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을 열고 해당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수정해 상정했습니다. 결국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 2개가 본회의에 상정된 것. 본회의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통과됐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원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소우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은 제적의원 14명,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규탄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결정한 조례안을 다수당의 횡포로 폐기시켰다는 것, 특히 주민참여 정상화 연대 측이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해 수정안 구성과 의결을 종용했다며 연대 측에 주민자치회를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자치 정상화연대는 더 이상 주민자치회를 본인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 이런 가운데 서대문구청은 수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관치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회 조례를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며 불가피하게 해당 조례안을 수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연대 측은 자신들을 외부 세력이라 칭하고 그간의 노력을 왜곡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질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동별 인구수에 관계없이 인원수를 정하는 등 관치 행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미 시민옴부즈만 감사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회 조례를 이행하라고 했음에도 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제의를 요구했다가 각하되는 등 망신을 샀다고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 조례안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부작용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주민자치회의 경험과 성과를 무의로 돌리고 그 연속성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는 바 최소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참여 정상화 연대 측은 자신들을 외부 세력이라 규정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활동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순수한 봉사 정신으로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지난 몇 년간을 싸워왔다며 왜곡된 시선을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료로 지역을 위해서 움직였고 함께 만났고 활동했습니다. 어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구분도 못하는 구의원이 그런 막말을 합니까? 연대 측은 또 서대문구청장이 제의를 요구할 경우 또 한 번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며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주민자치는 그 회의에서 표결이었던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표결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의미나 이게 다른데 그거를 그냥 하나의 친목단체로 생각하고 그렇게 화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연대 측은 주민자치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개개인별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사원 종사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2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사원 종사자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사원 제2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사원 조례 폐지한 제2권을 행사하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사원 운영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로 서울시 출연금 100억 원의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서 서사원은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현장 돌봄 노동자들은 민간과 다른 시스템으로 선택권이 적지만 공공의 역할에 따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서사원 종사자들은 폐지 조례가 재논의되고 철회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2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 제2권을 반드시 행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2권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서울시가 응답에 응해도 시의회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TBS 지원 연장 조례안 또한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 시민의 생활상부터 다양한 사회지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는 줄고 1인 가구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는데 서울 시민이 꼽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상범 기자입니다. 조사 결과 서울의 랜드마크는 한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광화문 광장과 고궁, 서울타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목할 건 서울 시민의 인식 변화입니다. 한강은 2010년 4위였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1위로 올라섰습니다. 당시 1위였던 고궁은 3위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광화문 광장을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동대문 DDP가 순위에 이름을 올려 이목을 끌었습니다. 서울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는 편리한 교통과 쇼핑, 다양한 먹거리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서울 가구의 주거 형태는 자가가 43%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월세, 전세 순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은 자가, 30대 이하는 월세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계 부채는 매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50%에 달했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져 30%대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이제는 10가구 중 4가구 정도는 나홀로 집입니다. 평균 지속 기간은 7년입니다. 반려동물 가구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전체 가구의 20% 정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 비율은 컸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2만 가구와 시민 5,000명,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과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3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서울 중구가 서울시가 주관한 노인복지 우수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과 천원 목욕탕 등 여러 시니어 정책들이 선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관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월 3만 원 이내의 실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65세 이상 노인의 73%가 신청을 마쳤고 한 달 평균 15,000원 이상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연말 문을 연 중구 신당동의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목욕탕 이용요금은 지자체 최저 수준인 1,000원, 건강 증진실은 월 15,000원입니다. 지역 특성상 가뜩이나 공중 목욕탕이 부족한데 지난달 기준 5,700명 이상이 이용했습니다. 중구 시니어 정책의 대표 사업들로 이런 특성화된 정책으로 중구는 2024 서울시 노인복지 기여 우수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특성과 노인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중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몸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동 목욕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매월 10만 원씩의 포인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21.1%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죠. 날이 따뜻해지면서 맨발 걷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랑구 중랑천 근처에 맨발 산책길 두 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발바닥이 그 흙하고 모래가 자극을 줘갖고 그 왠지 그냥 온몸을 다 자극을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아픈데 그냥 즐겁게 걸어요. 맨발로 흙길을 걷는 맨발 걷기.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발바닥을 자극해 몸 전체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느꼈다며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맨발로 흙을 밟았습니다. 천 둔치내 맨발 산책로를 조성을 했고 여기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가 되거든요. 하천이 범람이 되는데 이런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재질을 마사토로 조성을 했고 그리고 빨리 복구할 수 있게끔. 중랑천 제2연육교와 겸재교 인근에 조성된 맨발 산책로. 제2연육교 인근에는 200m 직선 코스가, 겸재교 인근에는 400m 타원형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신발 정리대와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순환 이런 거 잘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걷게 되면은 피곤했던 게 좀 싹 이렇게 풀리는 느낌? 늘어나는 맨발 걷기 수요에 전문가들은 갑자기 장시간 맨발로 걷기보다 서서히 걷는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며 발을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랑군의 맨발 산책길과 황톳길은 용마산 근린공원과 봉화산 공원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디지털 기기와 더불어 사는 게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반대로 문제점도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문해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은 종이책을 더 많이 읽자는 북웨이브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북웨이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해력이나 사회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긴 문장을 읽기도 힘들어하고 영상이나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모두 보는 것보다는 숏폼이라고 불리우는 짧고 간략한 내용을 선호하는 세대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웨이브 캠페인은 학생과 가족, 마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먼저 학생 스스로 독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실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자기주도형 자율독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가정에선 학부모와 함께 정기적으로 책을 읽거나 서점에 가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안에서 독서 문화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뒀습니다. 또 기존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더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서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을 책축제나 북콘서트 같은 참여형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북웨이브는 서울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도서관, 마을을 책으로 읽는 서울 교육 공동체의 독서 물결을 만드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여러 학부모들도 공감했습니다. 초중고 자녀를 둔 370명의 학부모가 북웨이브 학부모 실천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나선 겁니다. 나는 하루에 10분 아이와 함께 책을 읽겠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하겠습니다. 나는 한 학기에 한 번 아이와 함께 서점을 찾겠습니다. 북웨이브 챌린지 관련 신청 접수는 교육청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 25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는 7일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 25구역에는 공공주택을 포함해 총 3,300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중 공공주택 828세대는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2018년 직권해제된 장 25구역은 21년 9월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성북구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약 기간을 2025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시행됐습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종로 민생살리기 운동본부가 지난 9일 종로구청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 발제를 맡은 이륜구 의원은 종로 공동체의 결속과 함께 이해와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또 고남영 사직동 주민자치위원은 종로의 오래된 주거 환경과 학교 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생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공식 출범한 종로 민생살리기 운동본부는 직업과 정치적 경계를 허물고 종로구 토박이만으로 이뤄진 단체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